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GV70을 이번에 시승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자동차, 그리고 성능도 좋은 자동차, 디자인도 좋은 자동차, 그리고 오늘 때마침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우유니 화이트를 저희한테 이렇게 시승차로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또 아주 기쁘게 시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디자인, 도심에서 봤을 때 디자인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GV70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조선의 마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칸하고 비슷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디테일에 집착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디테일에 집착하는 편이긴 해요. 뭐 요 부분이 아쉬워, 요 부분이 아쉬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마칸에 대한 그 로망 같은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요거라면 사실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외관입니다. 도로에서 보니까 우리 전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멋지긴 한데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있는 거, 그릴이 만약에 키든이다, 좁혔다 높였다, 뭐 네모나게 했다, 동그랗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의 라인은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다음에 제네시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제네시스들은 왜 서로 그렇게 별로 닮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죠. 어쨌든 요 라인을 봤을 때, 겉면에서 봤을 때 이 파라볼릭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포물선 라인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보이고요. 뒷부분에 이 둥실둥실한 요 느낌은 그냥 누가 봐도 아, 이 라인은 포르쉐에서 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점은 이 제네시스 두 개의 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크레스트 그릴을 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도 아주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후진등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예, 후진등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등이 이쪽에 가이드 램프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똘똘하기도 하고 잘 만들어지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램프 같은 것도 밖에서 봤을 때 더욱더 예쁜데 한번 브레이크 등 살짝 한 번만 더 밟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이런 느낌이 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 뒷좌석의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꽤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차박을 한다, 예,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한 180 정도 되는 사람도 쉽게 이렇게 뒷좌석을 젖혀서 여기서 차박을 할 수 있고요. 큰 짐을 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세단이나 그런 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한,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게 이 차는 천장이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뒷유리가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실을 때는 어지간한 SUV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트렁크 공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결코 크지 않다. 하지만 해치백이기 때문에, 이 백이 해치이기 때문에 짐을 쉽게 꺼내고 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충분히 된다. 그리고 차박할 때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짐이 그대로 보이면 이건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선반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선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짐을 덮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네 방향 모두 그 전면, 후면, 측면 모두 자외선 차단 유리이기 때문에 썬팅을 안 하고도 이 인테리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썬팅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이고요.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는 인테리어를 밖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것 왜 굳이 감추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점, 여기 항상 산타페 그림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네시스 그림으로 바뀌어 있네요. 사륜구동이니까 이렇게 싣고 가야 된다는 걸 제네시스로 지금 바꿔놨어요. 근데 제네시스 GV70이 아니고 GV80 그림으로 바꿔놨네요. 아, 왜 스티커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스티커 만들어 드릴까요? 왜 굳이 이 차의 그림으로 안 하나, 되게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선스크린을 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 프라이버시 충분히 되잖아요. 안에 뭐 특별히 눈부시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거 그냥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굳이 썬팅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볍게 썬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관은 누가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GV70 중에 21인치 휠에만 들어가는 휠 디자인이죠. 이것과 와플 빵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계절용 타이어가 껴져 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고성능 자동차잖아요. 이렇게 고성능 자동차
자동차라면 서머 타이어를 끼고 겨울엔 윈터 타이어로 바꿔 끼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 타이어 출고를 하시고 출고하시면서 바로 윈터 타이어로 바꾸시는 게 그게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앞부분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요, 지금 이거는 스포츠 디자인이 아니고요, 스포츠는 여기가 이 크롬 부분이 다 블랙으로 들어가고 훨씬 더 와일드하게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가 더 멋진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아쉽게도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유니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 주변 눈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은 스포츠가 아닌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자,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타는 차는 지금 제네시스 3.5인데요 3.5 터보는 V6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젠틀하죠. 당연히 이렇게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요 새로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V6 엔진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V6 엔진의 커버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차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커버가 가운데만 커버고요, 필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엔진 뚜껑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흡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배기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요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코너링이라든지 핸들링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맥퍼슨 스트럿으로 많이 안 하고 더블 위시본을 이용하는데, 맥퍼슨 스트럿을 사용하고 있어서 요 구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자기의 철학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밀어붙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아쉽지만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이 차의 코너링,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주행 성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3.5잖아요. 3.5라는 것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3.5는 사륜구동이 무조건 따라옵니다. 뺄 수가 없어요. 가변 댐퍼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3.5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3.5가 지금 가격이 900만 원이 넘거든요. 납득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사륜구동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정말 막 믿고 막 쏠 수 있는 자동차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는 불안감이 약간 들거든요.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 타이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가벼운 차들이라면 요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노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네시스 GV80은 디자인은 굉장히 스포티한 차로 디자인이 됐는데 핸들로 지금 노면 진동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완전 제로입니다. 핸들 자체가 조향이 덜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 조향을 굳이 하려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떤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이 차를 가지고서 막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선 조금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는데 이 정도 스포티하게 생겼으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세팅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아쉬워요. 독일 자동차 회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독일 자동차 회사의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다릅니다. 아직도 독일 차들이 그 만들어낸 그 묘한 느낌, 묘한 다이나믹함, 그것들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아요. 특히 SUV에서는 제네시스 SUV들이 그런 부분에서 세단보다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막 과격하게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로 생각한다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 가족을 위한 자동차,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달려보죠. 코너링에서 느낌은 사륜구동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을 때 앞에서 쭉 당겨줘요. 언더스티어가 나려고 할 상황에서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아주 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네요. 굉장히 가속감 좋고요. 지금 380마력이잖아요. 380마력이나 되는 차가 이 차한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2.5리터 터보가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그게 이미 304마력이거든요. 그래서 3.5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호쾌하니까 괜찮네요. 또 이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운드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3.5L라는 것이 다른 메이커에선 굉장히 비싼 옵션이에요. 3.5L를 넣게 되면 한 1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이 차는 불과 900만원으로 3.5L의 사륜구동에 거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을 다 더해서 이 정도면 그냥 3.5L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3.5입니다. 터보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터보렉이 있는데, 그게 터져 나오는 그 구간, 그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근데 3.5L 터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380마력이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조금 출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한 건데, 요 아주 미묘한 그 출력의 아쉬움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2.5L 터보 괜찮았고, 그러면 3.5L 터보는 얼마나 좋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많이 좋진 않아요. 조금 좋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그냥 2.5L 해도 특별히 다른 느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비슷해요. 완전히 정말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출력이 높아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가변 댐퍼는 아주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프리뷰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요. 프리뷰 서스펜션은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을 때 과속 방지턱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풀어줘요.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다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탁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넘기 전에 풀어주고, 넘고 나서 단단하게, 앞바퀴가 넘고 나면 앞바퀴 단단하게, 뒷바퀴 넘기 전에 뒷바퀴 풀어주고 뒷바퀴 단단하게, 이런 것들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 프리뷰 서스펜션 아주 탁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노면의 충격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차가 가속되면 앞이 들리잖아요. 이때 뒤를 단단하게, 들리고 나면 다시 반대로 바운스 하죠. 반대로 리바운드 할 때 앞을 단단하게, 앞뒤 좌우를 사방을 계속 단단하게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도가 납품한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 차의 승차감에 아주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고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고속에서 불안해지는 차들이 많잖아요. 특히 제네시스 G70의 2.5L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시승했는데 가변 댐퍼가 안 들어있어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시승한 차에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확실히 승차감에서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가변 댐퍼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와, 인테리어는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여러가지 컬러를 봤지만 이 컬러는 또 처음 보는 겁니다. 또 처음 보는 컬러인데, 제네시스의 상징인 카파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짙은 회색, 짙은 회색 맞나요? 여긴 짙은 회색으로 보이고 여긴 약간 올리브색으로 보이거든요. 카키하고 회색하고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고급이에요. 누가 봐도 이걸 고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딱 상징 같은 그런 차를 저희한테 마침 시승차로 제공을 했네요. 멋있어. 뒤에서 컨트롤하면 앞이 같이 바람 세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요거 좀 싫어하시죠? 아마 많이 싫어하실 것 같아. 뒤에서 하지 말랬지? 이렇게 약간 가족의 불화를 일으킨달까? 뭐 3존이라든지 4존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조금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건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독립공조 기능은 그냥 없다 치시고, 없다 쳐도 괜찮아요. 뭐 독립공조가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 큰 차도 아니고, 이 정도에서 뭐 독립공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작동되는가, 그 기능들이 불편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게 터치 버튼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잖아요. 터치 버튼으로 다 바뀌진 않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버튼입니다. 버튼인데 이 전체가 한 덩어리의 버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고급감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이면서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일단 소리 자체가 이렇게 난다는 게 조금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열선 스위치 같은 경우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시에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걸 눌렀을 때 햅틱 반응이 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진동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그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고급감이 조금 떨어져요.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쁘게 터치패드 같으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톡 쳐주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자체가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라는 게 저는 조금, 사실 만듦새가 굉장히 단단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저희가 너무 디테일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핸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포츠는 조금 이렇게 크레스트 그릴 같은 모양이 붙는 그런 핸들인데 얘는 지금 럭비공 모양의 핸들. 요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르신들은 요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스포크가 좋으냐 2스포크가 좋으냐 이건 사람마다 다 취향 차이니까 어떤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지금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쪽에 구멍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 계기판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 썩 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보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서 속도를 쭉 높인 다음에 느긋하네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네, 괜찮습니다. 손을 떼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핸들을 잡으십시오 얘기 나왔죠. 네,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러면서 안 잡는다면 화면에 계속 경고가 떠 있어요. 여기 앞에도 떠 있고요. 그래도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을 위해서. 해제됐어. 해제될 때 이런 경고음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네, 제대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HDA가 해제되면서 동시에 이제 핸들을 내가 더 이상 안 잡아줄 거야 라면서 핸들 잡아주는 기능을 해지해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핸들 유지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니까 또 잘 작동되네요. 이게 핸들을 얼마나 잡도록 하냐, 몇 초나 잡도록 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에게 약간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도 운전자의 피로도가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제네시스는 이걸 필수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880만원짜리 가장 기본 트림부터 모든 제네시스 GV70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긴급 제동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레이더를 이용한 긴급 제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이 안전 기능을 무조건 넣도록 하는 거, 이거를 뺄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고요. 정말 이제는 어떤 게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네시스 GV70이 많아진다면 졸음운전을 해서 차를 들이받는다거나 후방을 추돌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메이커들이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이런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증강현실 모드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증강현실적으로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러냐면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가는 길에 그냥 칠해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요거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언제 꺾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AR 내비게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요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 광각이에요. 앞을 찍는 카메라가 너무 광각이어서 이게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지금 여기보다 훨씬 빠른 것 같잖아. 그리고 차가 다 찌그러져 보이고 길도 다 찌그러져 보여서 네, 목적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하겠다면 앞유리에 비춰줘야죠. 앞유리에 비춰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를 원격 전후진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트벨트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내려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수납 공간에 키가 꺼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랜저도 이렇거든요. 그랜저도 이런데 이 수납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네, 꺼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요 키의 두께하고 요 구멍의 두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딱 집어넣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네,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너무 좀 아쉬운,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에 전진이나 후진을 누르면 된다고 해요. 네, 주차할 때 이런 식으로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핸들을 돌려주네요. 핸들 돌려서 제대로 주차해주네.
후측방에 차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니까 너 거기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 해봐야 될 것이 있죠. 차선 자동 변경 기능입니다. 갑니까? 아무튼 차선 자동 변경 기능 제대로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GV80만 해도 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뭐 손색 없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차선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차선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는 차선에 간신히 매달려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차선은 내 거야, 차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GV80에 비해서도 훨씬 마음에 들고, 이전에 어떤 현대차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차선 유지 기능,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을 시승해 봤는데요. GV70 과연 명불허전. 정말 현대차가 제네시스 GV70을 만드느라 그렇게 공을 들였다, GV80보다 더 먼저 이 GV7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제네시스 GV70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실내 인테리어나 여러가지 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자동차고요. 물론 이렇게 좋았던 만큼 아쉬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는 거, 물론 제가 사려고 보니까 너무 높다는 거지, 아마도 이 가격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뭐 BMW X3라든지 뭐 메르세데스 벤츠 GLC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건 2.5L 4기통의 경우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 차같이 3.5L 같은 경우는 그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에서, 아니면 뭐 디자인에서, 뭐 아니면 기능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희한합니다. 지금 희한하게 언택트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가끔 가다가 방역복 입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방역복 입으신 분은 안 계시네. 저기 방역복 입으신 분 보이시죠? 네. 요 옆에다가 세워라. 그러니까 아예 차들 우리가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방역복 입으신 분